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0.29, 그러니까 0.3% 정도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새로운 최고치를 또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그 0.37% 정도 빠졌어요. 거의 0.4% 가까이.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이틀 연속해서 첫날 거의 2%에 육박하는 1.9% 빠지고 또 어젯밤에 0.4% 빠지고 연 이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넷 옐런 장관의 그 금리에 관한 언급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요 얘기는 이제 우리 시장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날 그 휴일 사이에 이 얘기가 자넷 옐런 장관의 얘기가 튀어나온 거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 어찌됐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되게 무거웠어요. 시장의 출발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뭐 결과를 보면 그래도 의외로 선전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이 우리한테 많은 답을 줬어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는데 상당히 참고해야 될 많은 것들을 오늘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다 개인들의 그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쪽으로 이렇게 좀 오전에 돌려세우는 바로 이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뭇 달랐어요. 그 전에 우리가 겪었던 시장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그런 쪽의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조금 시장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 성장주로 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또 매도에서 다시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로 갔다가 뭐 이게 하루 종일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장의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다. 어느 한쪽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이제 매도에서 출발했다가 오후로 가면서 매수가 막 늘어나는, 요건 먼저 선물하고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들도 처음에 매도로 나갔다가 매수로 갔다가 다시 또 매도로 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가에 가서는 외국인들은 한 1,008억 정도 매도, 순매도를 한 거로 됐고, 개인들은 914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2천억 넘게 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코스피 시장이 끝났습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은 860억 정도 샀는데 개인들이 선물 매수를 많이 했어요. 2,845억이나 선물해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에 선물을 판 게 전부 기관이에요. 기관이 4,357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선물을.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은 이제 오후로 가면서 점점 현물 시장에서 매수 쪽에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오늘 하루 종일 보였다. 오히려 코스닥은 되게 내용이 심플했어요. 오늘 코스닥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초지일관 하루 종일 개인은 사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그냥 계속해서 파는 그런 형태를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히려 코스닥의 매도를 집중시켰어요. 오늘은 2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649억 정도 순매도를 코스닥에 퍼붓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냥 개인만 2,688억 거의 2,700억 가까이 개인이 순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코스닥이 2.79포인트가 올라서 끝났다는 게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 시장을 보면 지난번 어린이날 전인 그 화요일처럼 일단 지속적인 하락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선을 걷다는 데의 의미, 그 이상은 아직도 찾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이 기술적으로 안정감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이게 재상승의 그런 이제 힘이 축적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의 그 움직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게 변하니까 사실은 이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장의 특징은 정유 관련주들이 이제 또 상승을 했죠. 이거는 뭐 미국 영향도 받았지만 특히 이제 59주 만에, 그러니까 1년 넘게죠. 59주 만에 복합 정제 마진, 이게 이제 3달러대를 회복했다. 그리고 그래서 향후에 이쪽에 정유주의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은 정유 부분이 있잖아요. 2차 전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둘은 올랐어요. 그런데 삼성 SDI는 좀 빠졌죠.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유주가 좀, 그 다음에 이제 옐렌 장관의 금리 얘기 때문에 은행 보험 이쪽이 이제 또 움직였고, 미국 시장도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또 텔레칩스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 자동차용 MCU 이거를 갖다가 개발한다는 소식이 아침에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 3,100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1년 새에 4배가 오른 겁니다. 그 컨테이너 운임이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가 많네 어쨌네 뭐 이렇게 해서 걱정했지만 오늘 HMM은 진짜 기가 막히게 돌려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를 하면 우리가 시장이 흔들리고 공매도 나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매매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에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힌트가. 그다음에 이제 철강 쪽도 오늘 뭐 마찬가지로 경기 관련주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특이한 건 건설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건설주도 이제 조금씩 신경을 좀 써. 제가 뭐 이게 이제 그 산업군 이래갖고 지난 연말서부터 건설주를 넣어놓긴 했죠. 그렇지만 건설주도 이제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좀 그렇다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제 책은 많이 그 응원해 주시고 해 주신 덕분에 그 일주일 단위로 아마 그 무슨 출판업계에서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보면 제가 낸 책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가 경제 경영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12위에 됐고 그 교보 매대에 가니까 제 책이 그 앞에 이렇게 진열을 놨더군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저는 이제 예스24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가 인터뷰를. 아무튼 이런 게 전부 감사한 거고, 이게 뭐 얘기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어요. 그 주식 관련 책인데도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뭐 그 인터뷰하는 기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스케줄이 다음 주도 뭐 굉장히 빡빡하게 잡혀 있는데 매체, 뭐 잡지, 그다음에 다른 구독자 수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런 이제 유튜브 뭐 이런데 출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독특하고 초기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하죠. 어린이날 그 우리는 휴일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 자넷 옐렌 장관의 얘기를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가 다소 상승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첫날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벌써 금리 얘기하면 금리 상승, 테이퍼링, 이렇게 연결되고, 아, 주식시장 악재, 이렇게 생각이 이제 막 순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죠. 미국도.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하는 그런 그 미팅에서 또 그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 있다면 연준이 이를 잘 해결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참 묘한 얘기죠. 예. 그래서 약간 방어적으로 그 첫날 너무 이제 시장이 반응을 과민하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조치를 좀 한 거죠. 그런데 어저께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면 옐런 장관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옐런 장관의 발언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장이 잊고 있었던 이 금리 문제 있잖아요. 아, 이거 금리 뭐 파월 의장 나와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낙엽이 져야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 마치 이제 그렇게 뒤로 쭉 밀어놓은 건이었단 말이에요. 금리의 문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금리를 이게 리마인드 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뭐 그런 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뭐 까맣지는 않지만 일단 뒤로 걱정을 안 했는데, 근데 뭐 미국의 행정가들이 다 그렇지만 자넷 옐런 정도 되면 말이죠. 연준 의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죠. 예, 그런 거 잘 아니까 또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 세계 경제를 정말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의도된 발언이고 의도된 해명이다. 첫날 의도된 발언을 해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준비된 해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 아마 맞을 겁니다. 뭐 그 정도 된 사람이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겠어요. 이게 다 의도된 거지. 그냥 막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실제로 경기는 살아나요. 막 이렇게. 근데 미국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완전 고용에 다다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용이 아니에요. 고용이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고용이 해결이 오기 전에 딴 것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그 크립토 커런시, 우리 암호화폐라고 그러는 거. 그런 것들도 그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일부 이제 그런 데서 자꾸만 이렇게 버블 같이 뭐가 막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 또 그거에 대한 경고의 가장 낮은 단계, 그거를 한번 이제 툭 던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 옳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늘 그래요. 늘 그렇지만 시장은 초기 단계에 이런 얘기하면 경고하면 뭐 하루 움찔했다가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관성의 법칙이 있고 특히 이런 경고성 멘트는 어떤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행정가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좋은 쪽으로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해요. 시장이 반응을 세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고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시장에 먹히는 순간 한꺼번에 먹히면서 시장이 푸석 주저앉는 그런 예는 과거에도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이런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어쨌거나 금리 인상이 테이퍼링으로 이어지는 이 긴축에 관한 걱정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같이 가는 그런 문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시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물론 미리 우리가 지레 겁먹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시도 이 걱정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걱정은 늘 주머니 속에 넣고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선 포트폴리오 하면 뭐예요? 주식을 얼마 심고, 현금을 얼마 심고, 이거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후에, 그러면 이 주식도 어떤 포션으로 나누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333 이렇게 얘기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을 가진 기술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많이 움직이는 산업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게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좋다. 뭐, 못 먹어도 이쪽이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몰빵 친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몰빵을 쳐서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작년 같은데, 작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퍼석 주저앉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회복되면서 전부 뭐를 샀어요? 꿈을 샀죠. 그때는 꿈이 화려하고 멋있는 주식이 잘 가요. 그러니까 그쪽은 전부 꿈에다 거는 거예요. 편식을 해도 되던 시장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주도주 자체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근데 좋은 주식은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시장이 꿈보다는 현실성이 조금 지금 이제 강해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미 복구됐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작년 성탄 특집으로 2021년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저거 하면 제 채널에서 옛날 거 이제 돌아가서 뭐 보셔도 되고 그거 지금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많이 뛰고 있는 우리 그 썸네일에 맨날 달아드리는 종목 중에서 포스코는 그때 기준으로 50% 이상 올랐어요. 이미. 풍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여러분은 뜨악했을 거예요. 뭐 포스코는 뭐 풍산 뭐지? 더군다나 이제 H&M은 더 이상했을 거예요. H&M은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때만 하셨어도, 그리고 제일 안 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추천했던 거기에 좀 유심히 봐야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 해서 신한지주 이런 게 지금 한 30% 정도 올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잘난 체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늘 오르는 얘네들도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돼서 금리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이 움직이지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악재가 뭡니까, 여러분?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악재는 없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상당히 투자자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보면 지금 이제 경기민감주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자꾸 이걸 대면 비대면으로 나는데 요새는 뭐 그런 분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민감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다. 그 대신에 경기 민감주는 이 기술성장주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상승도 제한적이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무한정하게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또 특징을 또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썸네일처럼 구성을 했다면 오늘 이제 안 오르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든 거지만 뭐 반도체, 삼성전자나 반도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고생 더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뭐요?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 자동차, 얘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그것 빼고 나머지는 오늘 다 이제 뭐 벌겋게 달하고 올랐잖아요. 죄송합니다. 허다못해가 아니라 호텔신라까지도 많이 올랐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넣어놓은 종목이었잖아요. 이것도 많이
많이 올랐네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게 저거는 오르고, 뭐, 삼성전자 안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SDI는 안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다리면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날을 딱 정했고, 그날 전부 주식을 청산해서 그 돈 갖고 어디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기민감주는 경기민감주 움직이는 대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일부분을 가지고 익절도 하고 또 이쪽 또 성장주는 성장주 갖고 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팔고 동시에 사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갖고 있어서 오늘 올라간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제 막 공매도 대상이 되고 뭐 HMM 같은 건 공매도 뭐 랭킹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 실제로 공매도 때렸잖아요. 그런데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계속 올라가고 실적 좋아지니까 실적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 되돌아서 사잖아요. 살 수밖에. 왜? 그게 쇼커버링이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좋아서 사는 거, 쇼친 거 커버링 하는 거, 이게 동시에 매수로 들어오니까 오늘 강력하게 돌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한다? 주봉을 보라. 주봉을 봐서 이격이 많이 높게 벌어지면 일부 익절을 해라. 그래서 일부 익절을 해서 떨어지면 그게 뭘 타고 갔었냐? 주봉에서 5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닿으면 사면 돼요. 그거에 닿으면 딱 사면 돼요. 그거에 되면 사는 게 언제예요? 5월 4일 저녁이거나 오늘 아침 시세였어요. 근데 하루에 얼마 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냐면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내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상승이 오면 일부 익절한다. 그랬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데 무조건 있는 돈 다 털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 종목 실어야 할 포션만큼만 산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계좌가 살찌는 거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현금이 내가 일부 있으니까 내 생각보다 현저히 많이 떨어질 때 하루 찔끔 떨어졌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현저히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좋은 주식이니까 그때 사면 또 다시 여러분은 그것도 어떻게? 분할로 반드시 분할로 돈이 적으면 하루에 한 주를 사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분할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가면 그리고 현금을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면 지금 베스트예요. 베스트. 제가 보기엔 베스트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셨으면 올 초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40%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조바심 내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편식하면 안 된다. 얘도 놓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맞춰서 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베스트 전략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이게 중간에 휴일이 있으니까 내일도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